여기 있는 자료로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타당성 검토 기준이다. 근데 영어로 하면은 꼭 그런 말은 아닙니다. 제가 직역한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뭐, Categories of Legitimate Reservations에서 CLR 그러는데 이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모두에게 생소할 거고 또 왜 이것을 공부를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점에서도 의문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거 안 배우면은 좀 뭐가 허약해지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우리 몸으로 하면은 뭐 운동을 안 하면은 뭐 이렇게 몸이 허약해지듯이 이거를 안 배워놓으면은 좀 TOCFE를 할 때에 좀 논리가 허약해지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마칠 때쯤 또 오늘 시간 끝날 때 이걸 배우기를 잘했다 이런 생각이 여러분들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자 한번 출발하겠습니다. 이 추론이란 말을 우리가 쓰고 있는데 뭐 일정한 자료를 바탕으로 어떤 결론을 이끌어낸다 그랬는데 쉽게 말하면은 이러이러하니까 이러할 것이다. 또 이러이러함으로 나는 이렇게 판단한다. 이렇게 가늠한다. 그래서 그냥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가 아니라 이러이러함으로 그러니까 그게 지금 어떤 일정한 자료를 바탕으로 그렇게 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은 뭔가 앞에가 있어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나는 뭐 지금은 현재 눈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모르지만 나는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 결론이라는 게 나름대로의 판단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하나의 뭐 판단력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여러 가지 자기 능력에 해당이 될 수도 있겠어요. 근데 추론의 과정은 일반적으로 이 세 단계를 거칩니다. 세 개의 과정을. 하나는 사실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명제란 말을 썼는데 어렵습니다만은 그냥 뜻이 분명한 문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과연 그것이 존재하느냐, 사실이냐 이런 것들을 먼저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인과관계를 입증을 합니다. 그래서 두 명제 사이에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성립하느냐 이런 거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추론을 하는 거죠. 그래서 확인된 인과관계에 근거해서 이러이러하고 나는 판단하겠다.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예를 하나 보겠습니다. 성적이 우수한 철수와 영수는 모두 밤늦게까지 공부한다. 이게 사실입니다. 성적이 우수한 것도 사실이고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하나의 어떤 룰 내지는 인과관계로 한번 이야기를 해본다면은 밤늦게까지 한다면 성적이 오른다. 이게 이제 어떤 원인에 해당이 되고 이게 어떤 결과가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사실로부터 이런 어떤 인과관계가 이제 확인이 됐어요. 또 이제 또 다른 어떤 사실로부터 만약에 성적이 오르면 원하는 대학에 합격한다. 뭐 이런 것도 인과관계가 있다고 이제 인정이 됐다고 합시다. 확인이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 두 개의 인과관계를 가지고 추론을 해보면은 영희가 이제 추론을 합니다. 영희가 그래? 그러면은 나는 밤 늦게까지 공부함으로 내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겠네? 라고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좋아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추론이죠. 오케이. 자, 추론의 의미를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생각할 건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근거를 나름대로 가지고
어떤 결론을 내리는데 그 근거가 뭐냐?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두 가지 근거를 이야기했어요. 사실관계, 인과관계. 이 두 가지로 이제 판단을 해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하나 또 예제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 예제를 하나 보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사실관계가 아니라 인과관계입니다. 뭐 룰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의 성품으로 보아 그는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은 그와 결혼을 하는 그런 사람이다. 또 그는 결혼 후에도 만약에 결혼한다면은 결혼 전에 마음이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다. 이런 어떤 관계로 이 사람의 성품을 이제 짐작했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말한 인과관계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인과관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은 결혼한다. 결혼한다면은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앞부분이 원인 행위에 해당이 되고 뒷부분이 이제 결과에 해당이 되는 건데, 자, 근데 그는 지금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그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뭐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추론이 가능하냐? 그는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고 결혼 후에도 마음이 변치 않고 계속 사랑을 할 것이다. 이런 추론이 가능하죠. 그래서 그는 그녀와 일생 동안 사랑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현실은 3년 만에 이혼을 해버렸어요. 그 사람이. 자, 왜 이 사람이 이혼을 했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지금 여기에 있는 거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추론을 한 게 이겁니다. 여기에 있는 말들이 다 맞는 말이다 해가지고 이걸 근거로 해서 이러이러하니 이럴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 추론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추론의 결과가 맞지 않았어요. 그랬다면은 뭐가 잘못된 겁니까? 추론한 것은 이건 맞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아까 말을 안 했지만은 연역법으로 이렇게 논리적으로 하자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우리가 연역법을 쓸 때 사실에 근거하고 인과관계에 근거를 해서 연역법을 쓴단 말이야. 근데 이게 사실인 줄 알았더니 사실이 아니었을 수도 있고 이게 인과관계가 성립하는 줄 알았더니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셋 중에 어느 부분이 틀렸는데 어느 한 부분이 틀렸어요. 근데 그 틀린 것을 가지고 추론을 했더니 이런 결과가 이 실제 추론하는 것하고 현실하고가 맞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틀렸냐 이게 틀렸냐 이게 틀렸냐 이제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무튼 이 셋 중에 하나가 또는 세 개 전부가 다 틀렸기 때문에 이 추론대로 현실이 가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뭘 생각해 보겠습니까? 누가 잘못했어요? 만약에 이제 이거는 조크입니다만은 그가 잘못했다기보다는 그녀가 잘못한 거예요. 왜? 이 인과관계가 틀린데 맞는 것처럼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 것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추론을 해서 그와 결혼을 한 그녀가 잘못한 거예요. 이건 조크입니다. 그래서 이 그녀는 아마 후회를 할 겁니다. 결혼하기 전에 내가 TOC, FE, 또 특히 시에라를 배워가지고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를 했더라면은 내가 이런 실수를 안 했을 텐데 하고 아마 후회를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의도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시에라를 왜 배워야 되냐? 그 이야기를 제가 한 겁니다. 시에라를 왜 배워야 되느냐?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인과관계를 좀 더 확인해 보기 위해서, 잘 확인해 보기 위해서, 틀리지 않는 인과관계로 내가 확인을 해서 그걸 써야 내 판단이 틀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그래서 우리가 시에라를 배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시에라래요. 인과관계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기준인데 이 말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기에 이제 카테고리란 말은 뭐 여러분이 알겠죠. 어떤 분류된 거다 그 말. 근데 레지티미트라는 것은 뭐 합법적인 그런 건데 그냥 허용된 뭐 그런 뜻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오류 검증의 규칙 60가지를 만들어 놨는데 그 중에 한 7가지 정도만 우리가 갖다가 쓰자. 그런 의미로 이 레지티미트란 말을 썼어요. 아, 이 정도면은 뭐 타당하다, 합법적이다, 괜찮하다. 그 다음에 레서베이션이란 말은 사실은 그 퀘스천보다는 좀 약한 말입니다. 약간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정말 그럴까? 망설이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네. 판단을 유보한다 그런 뜻이에요. 레서베이션은. 어떤 판단을 유보합니까? 인과관계가 성립한다, 타당하다. 뭐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그런 거를 좀 잠시 보류해둔다, 유보해둔다. 뭐 여러분 그래서 리저브가 뭐 예약하다 이런 말이 있는데 여기서는 그것보다는 잠시 이렇게 멈춘다. 좀 시간을 갖고 기다려면서 더 생각해 본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CLR 여기 지금 7가지가 있는데 오늘 이 7가지 기준을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그런 하나의 그 기준이에요. 아, 이러이러한 것으로 이걸 규명을 해 보세요 하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 사각형이 있는데 이게 지금 그 파워포인트에서 구글 프레젠테이션 올리면서 이게 조금 이렇게 망가진 부분입니다. 이게 화살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화살표로 인과관계를 표현하는데 사실 이 화살표 하나를 검증하는 겁니다. 오늘은 화살표 여러 개가 아니에요. 이 딱 하나만 가지고 이것을 검증하는 방법을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원인, 그 다음에 이게 결과가 있는데 이게 성립하냐 인과관계가 그거 하나의 화살표만 검증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의 화살표를 잘 검증하면은 여러 개의 화살표가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엄밀하게 검토를 해서 자기 주장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고 그래서 헛수고를 예방하는 거예요. 아까 그 그녀와 같은 사람은 사실 헛수고였죠. 판단이 잘못돼가지고 또 이제 의견이 다른 상대방을 이제 잘 납득을 시킬 수도 있고 그렇게 하려면은 여러 사람의 주장을 좀 보완도 하고 또 수용도 하고 또 경청하고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에라를 가지고 인과관계를 좀 검증하고 이러는 과정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 토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될 수 있어요. 자, 그게 이제 7가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7가지 이제 앞으로 한 30분 이상 설명을 할 겁니다. 뭐 지루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쭉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루하지 않게 강의를 해야죠. 예. 아무튼 조금의 한 30분 정도 시간을 저한테 할애해 주십시오. 여기에 지금 이 화살표들이 있는데 원고가 올라가면서 좀 이렇게 망가졌습니다. 근데 뭐 그 뒤에 나오는 자료들이 전부 이런 그림들을 그리고 있으니까 큰 지장은 없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일견 보기에 이 7가지가 상당히 복잡하게 보여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것을 요약해서 말하면은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사실 이쪽 이 세 부분에서는 이 안에 적힌 문장, 이 안에 뭔가 문장이 적혀 있거든요. 이 안에. 이거를 아까 우리가 명제란 말을 썼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오늘은 내가 이 안에 적힌 말을 명제란 말 대신에 이 실체란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TOC, FE 또는 TOC Thinking Process의 용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entity란 말을 써요. 영어로. entity. entity. 그래서 여기 이제 문장으로 적어 놓는데 이 문장을 적고 수정하고 뭐 그런 단계입니다. 읽어보면서 if then으로 읽죠. 뭐뭐 한다면 뭐뭐 한다, 뭐뭐 할 것이다 이렇게. 그렇게 읽으면서 그게 딱 읽어보니까 인과관계가 성립하는 것처럼 들리네? 또는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리저브 해두면서 아직 그 성립한다고 판단하기에는 좀 뭔가 부족하네? 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 이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게 지금 이제 두 엔터티 사이, 두 실체 사이의 관계를 지금 규명하는데 뭐 여기에다가는 결과를 하나 더 집어넣어 보던가 원인을 하나 더 집어넣어 보던가 아니면은 원인과 결과를 한번 위치를 바꿔 보던가 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뭐 쉽게 생각할 수 있죠. 원인과 결과니까 결과에다가 하나를 더 집어넣어 볼 수도 있고 원인에다가 원인을 하나를 더 집어넣어 볼 수도 있고 또 원인과 결과를 이렇게 뒤바꿔 볼 수도 있는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보자. 이제 그거를 좀 한번 어떤 여기에 있는 룰에 맞춰서 한번 해보자. 뭐 그런 뜻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이제 지금부터 좀 한번 가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하는 인과관계는 이 과학적으로 실험을 해서 증명하고 뭐 그러는 인과관계는 아닙니다. 지난번에 그 표준 강의 설명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이야기는 오늘 내가 여기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적어둡니다. 그래서 뭐냐 여기서는 그 구성원들이 그건 인과관계가 성립하네 맞아 이러이러하면은 이렇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네 그렇게 합의만 되면은 그거는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인과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것을 여기서 쓰는 거다. 과학적으로 실험하고 그냥 데이터를 모으고 해서 그러는 것만은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하면 더 좋지만은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토의해가지고 이 성립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는 약 한두 명의 엑스퍼트는 좀 있어야죠. 그래서 CLR의 컨셉을 갖고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이제 그 안에 있으면은 훨씬 그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어디에 쓸 거냐? 이거는 여러분 강의 자료가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눈으로만 보십시오. 이런 데 쓴다. 그리고 또 시스템 문제를 분석하고 시스템 문제 해결책을 개발하는 데 쓴다. 이런 정도만 봐두시고 맨 마지막에 이 시에라를 좀 익힌 다음에 맞아 정말 이런 데 쓰일 수 있겠는데 이제 그런 데 공감이 가는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 체크를 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시에라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시스템의 문제를 먼저 잠깐 언급을 하려고 하는데 이 이야기도 사실 그 기본 과정 때 잠깐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직에
여러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일을 하고 그랬을 때 그 사람마다 나름대로 여러 가지 불평,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 문제점이라고도 볼 수 있고 뭐 불편한 사항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특징은 뭐냐 했을 때 도대체 해결의 실마리가 어디서부터인지를 잘 모르겠다. 그리고 그게 이렇게 잘 해결도 안 돼요.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고질적인 문제가 반복이 되고 해결의 실마리가 얼뜻 눈에 안 보일 때 우리는 그것을 시스템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시스템 문제는 많은 경우에 어떤 이 악순환의 고리를 갖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한두 개 항상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런 시스템의 문제가 조직에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어떤 경우에는 개인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그 하도 문제가 얽혀 있어서 복잡할 때에 뭐 개인도 그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스템의 문제의 특징은 이 악순환이 지속되고 또 점점 커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뭐 기업체 같은 경우에 이런 각 부서 간의 이런 악순환 이런 것들이 쉽게 없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게 뭐냐면은 남 탓하는 거, 다른 데에 책임을 전가하는 거, 뭐 이런 걸로 모면을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어느 한두 개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그 시스템 문제가 없어지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 여기에 이 자료도 한번 여러분들이 보기 바랍니다. 이 자료들은 그때 TOCF 6기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개인에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시스템 문제는. 이 TOC를 활용한 자살 예방이라는 이 사례를 제가 6기 때도 소개를 했는데 고질적인 문제가 반복이 되고 도대체 어디서부터 내 문제를 풀어야 될지 이게 알 수 없는 게 개인의 시스템적인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인과관계를 잘 활용하면은 이런 시스템의 문제도 해결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제 그런 뜻으로 시스템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 시스템의 문제는 해결을 하려고 했을 때 이 근본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근본 원인을. 그래야 그 근본 해결책이 있는데 말이 뭐 영어로 하면 이게 뿌리라는 뜻이죠. 이 우리말 근도 이 뿌리 근자 뿌리를 나타내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뿌리를 뽑는다 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게 근본 원인을 찾아서 제거한다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근본 원인이 제거되면은 한계 또는 그 이상의 그 우디가 이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 또 문제점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시 나타나지 않고 재발하지 않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근본 원인을 찾아서 또 그 근본 그거를 제거를 해야 될 거냐. 이제 이런 게 시스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때에 하나의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는 거고. 근데 또 우리가 핵심 문제란 말을 써요. 이거는 이제 그 정의로 보면은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 아까 우디라고 그랬죠. 아까 그 앞에서 이 우디라고 썼는데 이게 한 70% 이상을 일으키는 사실이나 대립이나 잘못된 가정,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핵심 문제라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여기서 근본 원인과 그러니까 루트 코스와 핵심 문제, 코어 프로블렘을 구분을 했어요. 이제 용어상의 구분만은 아니고 약간 그 의미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의미를 갖고 이 용어를 쓴다 그 이야기죠. 자, 그러면은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화살표의 인과관계로 이런 다이어그램이 그려졌다고 합시다. 이거는 일종의 이제 어떤 현상을 나타내는 다이어그램인데 우리가 배웠던 가지보다 이제 좀 복잡한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다이어그램인데, 여기에서 여기에 근본 원인이 두 개가 있고 핵심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근본 원인을 제거하면은 이 위쪽으로 올라가서 뭐 이런 우디들이 제거될 수 있겠죠. 또 이 근본 원인을 제거하면은 이게 이제 제거될 수 있는데, 이 핵심 문제를 다뤄가지고 이 핵심 문제를 해결하면은 여기서 이 모든 우디들이 다 제거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물론 여기도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한 70% 이상의 문제들이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핵심 문제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가급적 근본 원인을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또 그 핵심 문제를 찾아서 핵심 문제를 제거하는 것도 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과관계를 배우는 것은 아무튼 근본 원인을 찾던가 또는 핵심 문제를 찾던가,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인과관계에 대한 훈련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런 사진을 내가 하나 실어놨는데, 여러분 이 사진이 뭘로 보입니까? 여기에 풀입니까? 뭐 이런 게 전부 어떤 넝쿨이 덮여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넝쿨을 벗겼더니 이런 나무가 나왔어요. 이런 나무. 그러니까 이 넝쿨들이 덮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넝쿨, 이거를 우리가 말하는 뭐 우디라든가 또는 문제라든가 뭐 이런 걸로 보고요. 여기 나무가 이제 어떤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을 뒤덮고 있는 이 우디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은 어떻게 이 우디들을 제거를 하는 게 좋겠습니까? 제가 간단한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까 그 나무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이 넝쿨을 걷어냈습니까? 이렇게. 예, 이제 동영상 보셨으니까 밑에 뿌리부터 자르기 시작했죠. 예. 그래가지고 위에서 걷어내니까 그냥 이게 손쉽게 다 걷어졌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이런 비유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근본 원인과 핵심 문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근본 원인은 여러 개의 넝쿨 줄기입니다. 근데 이 줄기 하나를 뿌리를 베면은 그 위에 있는 그 이파리들은 뭐 가만둬도 말라서 이제 없어질 겁니다. 이제 또 걷어내더라도 위에서 잡고 당기면은 그 넝쿨 하나는 그대로 걷어져요. 근데 여기에 넝쿨이 몇 개입니까? 꽤 많거든요. 근데 그걸 다 걷어내면 되죠. 근데 여기서 핵심 문제는 뭐냐? 내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 넝쿨 씨앗이 발아가지 못하도록 미리 막지 못한 거, 또 넝쿨이 자라도록 방치하는 거, 또 어릴 때 제거하지 않은 거, 이런 것들이 핵심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이런 핵심 문제를 미리 파악을 해가지고 이런 조치를 하나라도 했다면은 이런 일은 안 해도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지 않았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급적 근본 원인을 찾아서 근본 문제를 해결을 하는 것, 그것도 좋고, 근데 그보다 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핵심 문제를 찾아서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인드 또는 또 그런 방법, 이런 것들을 배워가는 거, 뭐 이런 게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TOC는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있고 하지만은 항상 이 근본 문제, 근본 원인을 찾고 또 더 나아가서 핵심 문제를 이렇게 확인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 그게 이제 TOC의 기본 어떤 뭐 자세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취지로 우리가 인과관계를 배우고 시에라를 배워갑니다. 하나씩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요 내용은 이제 설명을 한 다음에 실습도 합니다. 그러면 실습을 또 한 다음에 또 추가적인 설명도 드릴 수 있고 또 토의도 할 수 있고 뭐 그렇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근데 뭐 페이스 1, 2, 3 해서 세 단계로 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단계, 2단계는 문장을 적고 적힌 대로 읽으면서 인과관계가 성립하는지 한번 판단해보고 직관적으로 판단해보고 조금 아닌 것 같은데 인정하기 곤란한데 그 레서베이션이 있다고 말이에요. 레서베이션이 생기면은 문장을 수정하고 또 한번 다시 읽어보는 거예요. 그게 여기에 적혀있는 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서부터 쭉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순서대로 페이스 1, 2, 3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내가 이 페이스 1은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게 이제 맨 첫 번째 하는 게 이제 이거다 그 말이에요. 맨 첫 번째 뭐 편의상 1번이라고 합시다. 어떻게 하냐? 여기에다가 원인이라고 생각되는 것, 결과라고 생각되는 걸 적고 화살표로 이어놓고 만약 뭐뭐 한다면 뭐뭐 한다. 이렇게 읽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가지고 내용과 표현이 혹시 애매해가지고 뜻을 알 수 없다든가 또 인과관계가 성립된다고 말하기가 어렵다든가 그런 상황을 레서베이션이 있다 그 말이에요. 약간 궁금증을 가지고 더 알아봐야 되겠다. 당장에는 결론을 못 내리겠다. 이제 그런 상황이 있다면은 이걸 작성한 사람한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당신 뜻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한다든가 내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말이 맞습니까? 하면서 문장을 다시 적어볼 생각을 한다 그 말이야. 그래서 매출에 영향이 있다. 영향이 있단 말이 줄어든단 말이냐 늘어난단 말이냐 애매하다 이 말이야. 아 줄어든다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놓고 적어놓고 다시 읽어볼 수도 있고 뭐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명확성은 사실 문장을 수정하고 뭐 그런 거는 거의 없습니다. 명확하냐? 해서 여기에서 명확하다. 그러면은 다음 단계로 안 넘어가면은 돼요. 여기서. 근데 조금 이게 명확하지 않다. 애매하다. 그러면은 이렇게 문장을 고칠 생각을 하면서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페이스 2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읽는 거예요. 읽는 거. 그 대신 읽는 걸 잘해야 돼. 만약 뭐뭐 한다면은 뭐뭐 한다. 화살표를 따라가면서 if, then으로 읽어야 된다. 그 말이야. 이 충분 조건 사고 방식으로 읽어야 됩니다. 이제 그것만 잘 지키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여기에 그 명확성에 대한 좀 부연 설명을 쭉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언제 쓰느냐,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문장을 고친다 그랬는데 뭐 이러이런 것들을 고쳐라 그 말이에요. 또 인과관계에 대한 어떤 근거가 뭐 충분하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읽어보면은 귀여운 작은 여학생 학교가 있다. 이 말이 애매하다 이 말이야. 소녀들에게 매력적이라는 뜻이냐?
아니면 근사한 작은 여학교라는 뜻이냐? 아니면 어느 귀여운 소년의 학교라는 뜻이냐? 굉장히 애매한 문장이다 이 말이에요. 또 이런 거 여기에 보면은 우리는 도박을 많이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제적으로 안정이 된다. 이런 어떤 말을 적어놨다고 합시다. 만약 이것은 도박을 많이 하는데 경제적으로 안정이 된다고? 이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검토를 더 하자.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단계로 옵니다. 그게 실체 존재. 실체 존재는 이 안에 있는 이 실체, 이게 엔터티라고 그랬죠. 아까 내가. 이 안에 적혀 있는 글이, 문장이 완전한 문장으로 적혀 있느냐, 그냥 어떤 단어만 늘어놓지 않고 문장으로 적혀 있느냐, 그 다음에 여기에 적혀진 말이 의미나 범위가 명확하냐 말이야. 그냥 매출이 줄어든다 그랬는데 그게 국내 매출이냐 해외냐 아니면 전체냐, 이런 범위가 좀 애매할 수도 있다고 말이야. 또 영업을 시작한다 그랬는데 시작 시점은 언제냐, 뭐 이런 것들이 좀 명확하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 안에 적혀 있는 문장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수정을 해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실제로 존재하냐 또는 사실이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 가능성이 굉장히 옅은 거, 뭐 존재 가능성이 옅다는 이야기가 그냥 일반 뭐 상식적인 선에서 이야기라고 합시다. 근데 추상적인 것들은 사실 존재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좀 피해야 돼요. 뭐 사랑이 커진다, 뭐 이런 것들은 약간 애매한 말이 되죠. 얼마 정도 어떻게 해야 커지는 거냐, 이제 그런 부분에 조금 레저베이션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아무튼 이런 거는 사람마다 조금은 그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가급적 추상적이 아닌 부분을 가지고 적고 이야기를 하는 게 좋겠다. 그게 실체 존재 레저베이션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또 여기에도 그런 내용을 적어놨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 제품은 월등한 품질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월등한 품질 수준이라는 게 정말 어떻게 해야 존재하는 거냐 이 말. 굉장히 애매하죠. 이런 부분들은 피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또 이익이 적다. 이 말은 비슷해요. 이 말하고 비슷해요. 100원을 버는 것이 적은 거냐, 100만 원을 벌어도 적은 거냐, 그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목표 이익에 미달한다, 뭐 이런 게 더 정확한 표현이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야 어떤 존재 부분에 대한 레서베이션을 이제 떨어뜨릴 수 있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비슷하게 인과관계 존재가 있어요. 그래서 실체는 존재해도 인과관계는 존재하지 않고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 보겠습니다. 해외 영업을 지금 시작하면은 전체 매출이 줄어들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말은 정확하거든요. 전체 매출이 줄었는데 해외 영업을 지금 시작한다. 근데 아니 해외 영업을 지금 시작했는데 왜 매출이 줄어들어? 이 부분이 선뜻 납득이 안 되고 근거가 없다면은 그래? 조금 더 알아봐야 되겠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장을 못 하겠는데 하는 게 이 인과관계 존재 레저베이션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 결론을 내리지 말고 이제 3단계로 넘어가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했지만 1단계, 2단계는 문장을 읽어보면서 이런 각도에서 수정을 해가는 것이 1단계, 2단계. 문장을 수정을 하는 거예요. 읽으면서. 근데 이제 3단계로 우리가 넘어갈 수 있습니다. 3단계. 인과관계 존재 예시가 여기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이거. 이제, 자, 여기 전부 TOC FE 과정을 이제 이수했던 분인데,
TOCFE 과정을 수료하면 TOCFE 내용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수료한 거 사실입니다. 또 TOCFE 내용의 뭐 거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도 뭐 존재할 수 있어요. 뭐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뭐 정남기 정도면은 뭐 이렇게 말해도 사실이라고 뭐 여러분이 인정을 해줄 수도 있겠다. 뭐 사실이라고 합시다. 근데 수료했다고 그래서 정남기 수준이 되냐? 그러기에는 조금 의심의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은 이게 뭐예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서 레서베이션이 있구나. 그래서 좀 더 검증을 해봐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판단을 생각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이런 정도의 문장으로 바꾼다면은 그래 그 정도는 인정해 줄게.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다음 단계로 안 넘어가고 오케이 인과관계 성립하고 이제 검토가 끝날 수도 있겠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근데 아무튼 여기까지 2단계까지 해서 레서베이션이 이제 없어지지 않았어요. 아직도 남아있어. 유보적인 입장이 아직도 남아있어. 그러면 이제 3단계로 가야 돼. 색깔이 바뀌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은 3단계는 원인에다가 다른 원인을 하나 집어넣어 놓고 인과관계가 성립되는지를 한번 보는 거. 그게 원인 불충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려울 거 없습니다. 읽어봤더니 이게 납득이 잘 안 돼요. 해외 영업을 지금 시작하는데 국내 매출이 줄어든다는 게 선뜻 납득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배웠던 뭐 가정이라든가 이런 게 뭐냐 또는 어떤 설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한번 생각해서 여기다가 적어 놓으면 이게 뚜렷해진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확실해. 그러면 맞네. 이해가 됐어.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런 거, 이 가정 설명을 가지 옆에다가 추가했다면은 이거는 바로 이 원인이 충분하도록 보완을 해주는 거. 이거를 적용한 겁니다. 가지 그릴 때 우리 이거 많이 했어요. 가지 그릴 때. 가지에 여기 뭐랬습니다. 행동, 상태, 가정 그랬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게 전부 이 원인 불충분을 해소하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추가적인 원인을 할 수 있어. 이거는 아까하고 뭐가 다르냐면 이 바나나가 없는 거죠. 아까는 바나나 여기에 이렇게 바나나가 있었는데 여기는 지금 바나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꼭 전철로 출근하는 이유가 꼭 이 이유만 있는 것은 아니다. 또 다른 이유도 있을 거 아니냐 했을 때 다른 이유를 하나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없더라도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기름값이 많이 안 들어도 출근하면서 독서를 즐기기 위해서 내가 전철로 출근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은 설명이 더 명쾌해진다. 그러면은 바나나 없이 여기다 하나를 추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뭐 어렵지 않게 우리가 그 인과관계를 이제 보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요. 원인과 결과 뒤바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자 여기에서 한번 봅시다. 집에서 많은 연기가 나면은 집에 불이 난 것이다. 근데 이게 원인은 아니죠. 불이 나면은 연기가 나는 거지. 그래서 원인 결과의 관계는 이거예요. 무엇이 무엇을 야기하는가 이 질문을 하면서 원인 결과를 찾아야 돼요. 근데 연기가 나는 것이 불을 내는 것은 아니죠. 불이 연기를 내는 것이지.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것을 원인으로 놓고 이걸 결과로 봤다면 이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인이고 이게 결과다. 이렇게 해서 수정해가지고 화살표 위치를 바꾸는 거죠. 그게 이 토톨러지라는 거. 원인, 결과, 뒤바뀜. 요 레서베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과관계를 검토할 때 뒤집어 볼 필요도 있어요. 한 번쯤 뒤집어 볼 필요도. 원인과 결과를. 자, 그런데 이게 안 일어날 것 같지만은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만약에 원인 결과를 뒤집어 놓고 무슨 논리를 전개하고 추론을 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은 큰일 납니다. 내가 큰일이란 말을 쓰는데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내가 조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순환 논리, 원인 결과 뒤바뀜 똑같은 말입니다. 이거를 내가 좀 더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 오신 모든 분들 이 부분을 좀 명쾌하게 머릿속을 정리해 주시면은 제가 기쁘겠습니다. 왜냐? 이유가 있어요, 나름대로. 자, 원인 결과 뒤바뀐 것이 왜 순환 논리냐? 이제 요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어떤 사람이 이걸 원인으로 해서 선수들이 열심히 뛰지 않았기 때문에 팀이 졌다고 결과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그래요? 그러면은 선수들이 열심히 뛰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이것에 대한 원인이 궁금했어요. 그래야 열심히 뛰게 해서 팀이 이제 지지 않고 이길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을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이 사람이 팀이 졌잖아요. 그러면서 열심히 뛰지 않은 이유를 아까 말했던 결과를 여기다가 원인으로 딱 붙여놨어. 그럼 여기서 무슨 상황이 벌어진 겁니까? 아까 이거 했던 거 결과를 원인으로 하는 그런 일이 여기서 벌어졌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아까는 내가 화살표를 여기다 그렸는데 지금은 이제 여기다 그리면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나 같은 거죠. 처음에는 이게 원인이어서 이렇게 결과입니다 이렇게 화살표 했는데 이번에는 또 반대로 또 이야기한단 말이야. 그게 무슨 이야기예요? 이게 순환 논리야. 순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결과를 원인으로 말을 하는 것은 한 번이라도 결과를 원인으로 말하는 것은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이고 그래서 순환 논리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부분 원인과 결과가 뒤바뀌면은 우리는 순환 논리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라고요? 인과관계를 규명할 때 이게 뒤집어졌는지 이거를 체크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비단 TOC FE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이 원인 결과를 뒤바꿔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우리가 피해야 될 아주 안 좋은 습관이라 그러냐. 근데 그거를 모르면서 부지불식간에 그런 일을 우리가 할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TOCF를 배우고 인과관계를 배운 사람은 그 부분에 대한 개념을 좀 더 강하게 가지고 갈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순환 논리라는 것은 논리의 진전이 없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악순환은 더 지속되고 강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드렛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이 순환 논리에 빠지지 말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 이야기는 원인 결과에 뒤바뀜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보라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쓰는 말이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배운 사람은 그렇게 상스러운 말을 쓰지 않는다. 왜? 상스러운 말을 쓰는 사람은 제대로 교육을 받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거는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게 순환 논리야. 이거는 말은 그럴듯하지만은 아무 의미가 없는 말이에요. 이제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또 이런 게 어떻게 돼요? 신은 존재한다. 왜냐고? 성서에 그렇게 쓰여 있기 때문이야. 다시 물었어요. 성서의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은 어떻게 아십니까? 그랬더니 그것은 신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식으로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이야기를 한다면은 이것도 조금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아무튼 종교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참고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순환 논리의 고리를 끊어야 돼요. 순환 논리는 이 원인 결과가 뒤바뀐 건데, 사실 우리가 뒤바뀌었단 말은 안 쓰지만은 이런 상태나 상황이나 환경을 원인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을 취하는 것은 사실은 원인 결과가 뒤바뀐 것하고 비슷합니다. 그것은 뭐예요? 원인을 나의 행동이나 내 탓에서 찾지 않고 상태나 환경이나 나무 탓에서 찾는다고 하면은 그 문제는 해결이 잘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어떤 자세보다는 이 선순환으로 만들어 가려는 그런 의지가 있다면은 우리는 원인을 항상 나의 어떤 그 행동에서 찾아가는 그런 개념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예제를 하나 만들어 봤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이 불친절하기 때문에 내가 행동을 이렇게 했어요. 원인이 남한테 있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예의를 안 지키고 타인은 불쾌하고 나도 불쾌해지고 또 더 불친절해서 악순환이 계속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죠. 근데 타인은 비록 불친절하더라도 원인 행위를 내가 이거하고는 상관없이 예의를 지키는 쪽으로 원인 행위를 해야 되겠다. 여기서 출발이 되는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은 결과는 이렇게 일어나고 이렇게 돼서 선순환으로 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우리가 인과관계 이야기이기도 하지만은 인과관계를 활용하는 그런 입장에서 제가 강조를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이거는 사실 리더십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리더십의 기본 원칙 중에 하나가 주도적이 되라고 있어요. 스티븐 코비의 첫 번째 시작이 주도적이 되라. 프로액티브 해라. 리액티브 하지 말고, 환경에 대응적이지 말고, 내가 환경 탓하지 말고 주도적으로 어떤 문제에 대처를 해라. 그게 리더십의 저는 그 첫 번째 하나의 그 뭐 법칙이랄 원칙으로 보고 있는데, 바로 그게 이 인과관계에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이제 리더십과 연결을 시켜보기 위해서 이 순환 논리를 좀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7번째, 사실 이 7번째 레저베이션이 예상 결과의 존재입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요, 처음에는 적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앞에 해놓은 6가지로도 도저히 인과관계를 확인하기도 어렵고 레서베이션이 남아있고 판단이 어렵다고 한다면은 이 7번째 이거를 쓰는데, 제가 봤을 때 한 70% 이상은 위에 있는 그 6가지 그거 가지고 저는 그 레서베이션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골드렛이 이런 말을 썼어요. 코스 이펙트 코스 이펙트다 그랬는데, 무슨 이야기냐, 하나의 결과에 해당되는 하나의 원인이 있는데 이게 이 화살표가 검증이 안 돼요. 그러면은 결과를, 제2의 결과를 하나 더 찾아서 적어보고 이 원인과 이 제2의 결과의 인과관계가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를 한번 살펴봐라. 그러면은 이쪽의 인과관계에 대한 판단을 더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골드렛이 그 인과관계를 검증하는
방법으로서 이 논리를 사용하는 방법을 썼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많은 경우 인과관계를 검증하려면 귀납법에 의해서 실험을 해보고 데이터를 찾고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방법이 아닌 문장을 적어놓고 인과관계를 검증을 하는 그런 방법을 쓰기 때문에 이 이펙트 코스 이펙트 방법을 쓰면은 비교적 쉽게 그 인과관계를 규명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옵니다. 근데 대중적으로 이 방법을 쓰기에는 조금은 어려운 부분이고 훈련이 좀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TOC-FE를 쓰면서 공부를 또 하고 실습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이 언젠가는 생길 겁니다. 그때에 열심히 이거를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가 예제만 하나 보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거는 7번째 맨 마지막에 쓰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 예제가 하나 있습니다. 소비자 기호가 바뀌었기 때문에 제품 A의 매출이 줄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제품 A의 매출이 줄고 있는 게 정말 소비자 기호가 바뀐 것이냐, 또는 소비자 기호가 바뀌었다고 정말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느냐 그랬어요.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것하고 유사한 어떤 결과, 그러나 다른 어떤 결과를 하나 찾아보는 거예요. 제품 B의 매출이 늘고 있어요. A는 줄고 B는 늘어요. A와 B는 좀 다른 제품이에요. 그러면은 소비자 기호가 바뀌었다고 인정하기가 조금 더 쉬워지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 이런 사실이 있어. 그러면은 맞아. 그러면 우리가 바뀌었다고 보고 판단하고 다음 일을 하자.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거를 인정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를 더 찾아보면은 그 토의를 더 쉽게 끌어갈 수 있다 그 말이죠. 근데 그 다음 예제를 보겠습니다. 비슷한데 아까 소비자 기호가 바뀌어서 제품 A의 매출은 줄고 제품 B의 매출이 늘고 있어요. 근데 정말 이 소비자 기호가 이런 매출에 그렇게 영향을 많이 주냐? 이제 그 부분이 또 조금 궁금했어요. 레서베이션이 있었어요. 그래서 경쟁사 제품 A의 매출을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경쟁사 제품 A의 매출이 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자기 회사에서는 제품의 매출이 줄고 있는데 경쟁사는 매출이 늘고 있어. 그렇다면은 소비자 기호가 바뀌었기 때문에 자기 회사 제품에 이런 별로 매출에 이런 영향이 있다는 것은 조금 인정되기가 어렵다 그 말이에요. 또 하나를 더 찾아보면. 그래서 요번에는 이 인과관계 부분이 성립이 안 된다 하고 판단을 해볼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부분인데 기억해 두실 거는 뭐냐? 정말 해결이 안 되고 인과관계에 대해서 판단이 어렵다 그러면은 뭘 해보라고요? 원인 쪽보다는 이제 결과 쪽을 하나씩 더 찾아봐라 이 말이야. 같은 원인에 나올 수 있는 결과 쪽을 한번 찾아보면은 판단이 훨씬 쉬워지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으기가 더 용이해질 것이다. 그게 레서베이션 7번째 예상 결과 존재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를 뭐 지금 능수능란하게 쓰지 못했다고 해서 여러분 전혀 실망할 거 없습니다. 나도 능수능란하다고 여러분에게 장담할 수 없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강의는 대략 마쳤는데 이 7가지를 항상 다 써야 되냐? 그거는 아니에요. 아까 내가 이 예제를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쓴 거는 뭐냐면은 맨 처음에 명확성을 생각하면서 읽어봤더니 레서베이션이 생겼어. 그래서 문장을 고쳤어요. 그리고 또 다음 단계에 가서 이제 문장을 고쳐가지고 읽어봤는데 뭐가 조금 마음에 부족한 데 있어. 그래서
원인 불충분을 써서 여기다가 원인을 한번 집어넣어 보고 또 이 전체 매출까지 생각해 보려니까 또 원인이 부족해서 원인 불충분으로 해서 했어요. 그러니까 원인 불충분만 써가지고 이러한 인과관계를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이제 바꿔갔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쓴 것은 이제 엄밀하게 하면은 세 가지인데요. 명확성, 실제 존재, 원인 불충분인데 사실 명확성하고 실제 존재는 문장 바꾸는 거다 그랬어요. 문장을 한번 바꿔보고 여기서 한 거는 뭐예요? 원인을 추가해 본 거죠. 원인을 추가해 본 거.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요? 문장 바꿔보고 원인을 추가하든가 원인 결과 뒤집어 보든가 그것만 해도 인과관계를 검증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한 전문가, 어떤 엑스퍼트라고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다만 자기가 관심 있고 자기 그룹 조직이 관심 있는 걸 가지고 그런 식으로 어떤 토의를 이끌어가 보면은 굉장히 토의도 활발해지고 컨센서스도 쉽게 모을 수가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좋은 효과가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효과가 있다는 말은 제 경험이에요. 저는 그룹을 어느 팀을 이끌고 어떤 토의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이러한 어떤 CLR의 컨셉이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토의든지 어떠한 것이든지 우리는 그걸 내가 조금 무난하게 이끌어갔다. 저는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CLR 실습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교통 문제 정치권이 나서라 하는 그런 칼럼이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뭐 그 내용을 보면은 그냥 뭐 이렇게 한 단락별로 하나의 그 문단별로 그 주장들이 좀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교통 문제 때문에 국민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뭡니까 건강이 안 좋아지고 있다, 위협받고 있다. 또 여기에는 정부가 의지가 없어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또 여기에는 정치 문제화해서 교통 문제를 풀어라. 이제 그런 식의 이야기들이 이제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필자는 대략 이런 어떤 그 인과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칼럼이 써놓은 그 인과관계가 과연 타당한지 우리가 시에라를 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보자. 이제 그런 예제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제 A는 여기에 교통체증이 심하다, 국민 건강이 나빠진다. 이제 요 두 개의 문장, 다시 말해서 엔터티가 되겠죠. 또 뭐 명제란 말을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여기에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한번 엮어 보시면서 그걸 가지고 여기에 이제 쭉 보면은 CLR 7가지를 내가 다 해놨어요. 그래서 이쪽에 색깔에 따라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아까 말했던 7번째가 맨 뒤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오른쪽에 적혀 있는 이 설명을 보시면서 뭐 예를 들어서 명확성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만약 원인이면 결과이다라고 읽으면서 이제 이런 항목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그래서 여기에 Y라는 것은 yes고 N은 no인데 R이라는 것은 reservation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yes다 no다 그거는 여기서 판단이 딱 떨어지는 끝나는 거고 R이 있을 때는 reservation이니까 이 결론을 못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음으로 가서 R이 있으면 다음으로 가서 어디로 갈 거냐? 여기에 있는 것 중에 여러 군데로 갈 수가 있는데 아까도 그랬다시피 이걸 다 뭐 하나씩 검토하는 것은 아니죠. 요곳에 맞춰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볼 것이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해당되는 칸에 가서 다시 한번 그
이 검토 항목의 이 질문들을 읽어보면서 판단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가 그 로드맵을 적어놨어요. 명확성은 읽으면서 검토하기만 했어요. 문장 수정은 없죠. 그래서 레저베이션이 있으면은 이제 이쪽이든 페이스 2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페이스 2는 거의 똑같은 거예요. 읽으면서 이게 칸의 문장이 제대로 적혀 있냐, 인과관계가 있느냐, 뭐 이런 것을 확인해 보는 거거든요. 읽으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문장 수정해서 읽었더니 아주 명쾌하다, 명확해졌다. 그러면은 페이스 3로 안 넘어가도 돼요. 실습을 빨리 끝내려면은 페이스 2에서 끝내면 좋겠죠. 근데 가급적 페이스 3 중에 한두 개라도 한번 잡아서 실습을 해보면서 여기다 적기 바랍니다. 근데 요게 지금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쓰기 때문에 요거를 편집을 하려면은 그림이라서 그냥 엑셀 쓰듯이는 안 돼요. 더블 클릭을 해가지고 이 그림판이 나오면은 여기에서 이 에디트를 써가지고 글씨를 여기다가 쓴다던가 그러면은 이게 다 편집이 되고 저장으로 닫게 하면은 다시 그림으로 옵니다. 아셨죠? 그러면은 자 지금부터 실습을 하는데 요 A형, B형, C형 다 똑같은데 여기에 있는 그 문장만 다릅니다. 그러면은 이 중에 하고 싶은 거 하나 선택을 하면 돼요. 세 가지를 다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만. 그래서 이쪽에 문장도 읽어보고 또 이렇게 카피도 해서 쓰고 그렇게 해서 따라가면서 실습을 하십시오. 제가 이제 이렇게 한번 마지막 말을 적어봤어요. 이 CLR은 간단하면서도 효과 있는 방법이다 그랬어요. 내가 사실 간단하다고 썼는데 5개나 이렇게 하는 게 뭐가 간단하냐. 그러니까 복잡하다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일단은 CLR을 문서로 보면은 문서로만 보고 이런 설명을 안 들으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근데 오늘 강의의 목적은 여러분에게 이건 간단한 거다. 왜 간단하냐고요? 읽어보면서 문장 수정해보는 거, 그 다음에 원인에다가 조금 하나를 추가해보는 거, 뒤집어보는 거, 그 정도면 굉장히 잘한 거다. 간단하죠? 말로 그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이해를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다가 제 생각을 좀 적었어요. 인과관계를 우리가 활용할수록 또 활용하는 능력이 생길수록 내가 이제 분별력이 커진다 그 말을 했는데 그 이야기는 다르다는 것을 틀렸다고 판단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생길 수 있다고. 우리는 자칫하면은 이런 오류를 범하기 쉬운데 이런 부분의 어떤 판단력이나 분별력을 가지면은 좀 다른 사람에게 관대해 줄 수도 있다는 거죠. 또 공감한다고 해서 그것을 꼭 옳다고 곧바로 인정할 필요는 없다고 말이에요. 내가 레저베이션을 갖고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지면서 그렇게 검토를 했을 때에 내 판단이 그래도 크게 틀리지는 않다. 그게 이제 분별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과관계를 쓰는 건 뭡니까? 아까 맨 처음에 했듯이 추론해 가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추론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이러이러하니 나는 이러이러하게 판단한다. 그거거든요. 추론이. 이게 분별이고 판단이에요.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진다는 거고 그렇다는 이야기는 남이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도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있고 또 귀가 열버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그 말이에요. 그거는 뭡니까?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주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가 인과관계에서 나오지 않느냐. 감히 그렇게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거는 그냥 조금 뭐 경험적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을 정리해 본 거예요. 그래서 가치를 여기에다가 한번 두고 꾸준히 관심을 가져보자. 그러면은
또 TOCFE도 조금은 더 수월해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강의를 준비했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 나왔던 슬라이드 어디다 쓸 거냐, 그래서 인과관계를 활용하면은 이런 자기 어떤 능력 개발, 또 구성원과 공감하는 능력, 또 가지도 더 잘 그릴 수 있고 설득력 있게 부름도 더 잘 수 있고 하다 보면은 그런 주도적인 하나의 자세로서 리더십도 키워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부터는 이 시스템 문제를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복잡한 문제, 악순환의 문제, 만성적이고 자꾸 반복되는 문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그거를 좀 중점적으로 우디, CRT, FRT 뭐 이런 테마로 강의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수고 많았습니다.